가장 높은 초고음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최강창민의 몫이었거든요. 목소리적인 정체성이다. 윤호윤은 뭐 단연 퍼포먼스죠. 사실 주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팝적이지만 이게 SMP의 색깔과 팝의 색깔을 같이 가지고 있는 참 독특한 곡이었거든요. 동방신기가 나오고 인기를 얻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10대의 팬들이 음악계로 들어왔고 결국 지금의 어떤 K-팝의 뿌리 중에 하나다. 원조 한류 스타 동방신기가 돌아왔습니다. 2003년 허그로 데뷔한 이들은 파격적인 콘셉트와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K-팝의 근간을 이뤘는데요. 20년간 정상의 자리에서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지 컬처콕이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문화 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예전에 동방신기 5명이었을 때 생각하면은 중점을 뒀던 건 하모니였던 것 같아요. 5명이 각기 다른 목소리로 하나의 화성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댄스에도 있고 발라드에도 있고 처음엔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초반 동방신기의 어떤 매력 포인트였다면은 2인조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그리고 좀 노련미를 보여주는 팀이 됐다. 사실 2인조가 된 후로 지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흐르긴 했지만 어쨌든 2인조가 된 시점도 벌써 꽤 중견 그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활동을 하는 아이돌 그룹도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이야 뭐 10주년 뭐 15주년이 우습게 흘러가지만은 그때만 해도 동방신기가 2인조가 될 때가 5, 6년이면 활동이 끝날 때였어요. 아이돌 그룹은 그만큼 대선배 그룹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쭉 활동을 하면서 그간의 활동에서 쌓인 노련함 그리고 확실히 에너지를 보여주는 팀이었다. 동시대 아이돌이 없었죠. 그러니까 동방신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돌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한 게 밀레니얼 세대에게 최초의 오빠가 동방신기예요. 그러니까 H.O.T, 뭐 잭스키스 그리고 G.O.D, 뭐 NRG 이런 팀이 있었지만은 신화도 있었고 그런 팀들은 우리의 어떤 언니 오빠들이 좋아했던 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아이돌 그룹이 처음 나온 게 동방신기였어요. 그러니까 동방신기는 물론 이제 그때 G.O.D나 신화도 다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공백이 있었던 아이돌 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킨 그런 장본인이 동방신기였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K-팝 붐이 결국은 다 아이돌 그룹들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역사의 출발로 가보면 동방신기가 있는 거죠. H.O.T에서 시작된 그런 역사가 중간에 끊어졌던 게 동방신기로부터 다시 이어졌고 그 이후로는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동방신기와 동시대의 어떤 아이돌들을 비교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동방신기는 좀 개국공신이라는 좀 상징성이 있죠. 어떤 팀이 나와도 동방신기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나왔다, 어떤 보이 그룹이 나오든 힙합 그룹이 나오든 다 동방신기랑 비교가 된 거죠. 왜냐면 비교할 대상이 동방신기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동방신기는 그 당시 어떤 밀레니얼 세대에게 하나의 스탠다드? 기준이었던 거죠. 일단 최강창민 같은 경우는 목소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동방신기라는 팀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날카로운 목소리, 특히 고음에서 놀라운 고음을 보여주는 멤버고 그래서 예전부터도 뭐 라이징 선이라든지 뭐 오정만하멜론지 이런 노래를 생각해보면 주문도 그렇고요. 가장 높은 초고음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최강창민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목소리가 있어요. 굉장히 금속성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따라하기 힘든 벨팅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는 최강창민이 동방신기 어떤 음악적, 목소리적인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윤호윤은 뭐 단연 퍼포먼스죠. 그래서 왜 오정만합의 처음 시작하는 인트로에서 동물을 하는 게 동방신기 윤호윤호잖아요. 그리고 어떤 댄스 브레이크를 할 때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항상 윤호윤호예요. 이 동방신기는 모든 멤버가 보컬이든지 퍼포먼스든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멤버들이었지만은 확실히 2인조로 개편된 뒤에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두 사람이 각각 맡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최강창민의 댄스도 떨어지지 않고 윤호윤호의 보컬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시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SM을 나갔지만은 동방신기는 유영진 씨와의 호흡이 정말 좋았죠. 유영진 씨가 흔히 만들었던 음악을 SMP라고 항상 했는데 그 SMP의 가장 정수를 보여주는 팀이 동방신기 아니었나. 뭐 라이징 선도 그렇고 사실 1집 타이틀곡이 트라이앵글인데 엄청난 기대 속에 나왔던 거 치고는 그렇게까지 잘 된 곡은 아니었어요. 허그나 뭐 더 웨이 유아가 잘 됐던 거에 비하면은. 그렇지만 그 트라이앵글도 정말 멋있는 SMP였고 여기 이제 막 보아나 트랙스가 피처링을 했었죠. SM의 어떤 대표적인 가수들이 뭐 모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꼭 참 멋있었고 그리고 오정만합도 그렇고 사실 주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팝적이지만 이게
이게 S&P의 색깔과 팝의 색깔을 같이 가지고 있는 참 독특한 곡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S&P의 색깔이 있었고, 그래서 그 S&P라고 하는 전자음과 또 공격적인 사운드와 사회를 향한 가사들, 그리고 좀 거친 창법과 댄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집약된 S&P가 동방신기랑 참 잘 붙었던 것 같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나중에 이제 후반에 나왔던 뭐 수리수리라든가 뭐 썸띵이라든가 이런 곡들은 굉장히 펑키한 곡이거든요. 근데 그런 곡들도 동방신기 참 잘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음악적인 내공이나 역량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곡들을 소화한다는 게 음악 뭐 가창으로도 그렇고 댄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펑키한 그런 곡들에서 동방신기가 또 의외의 매력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일단 K-팝을 다시 일으켰다고 봐야죠. K-팝이 동방신기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K-팝이란 말을 잘 안 쓸 때였어요. 그러니까 K-팝이 이제 해외에서 주로 쓰는 말이었고, 우리끼리는 뭐 K-팝이란 말 거의 안 쓰고 가요라는 말 썼죠. 근데 지금의 K-팝을 생각하면은 가요 전체를 K-팝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매체에서도 그렇고. 그냥 K-팝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아이돌 음악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아이돌 음악을 다시 일으킨 게 결국 동방신기였으니까. 동방신기가 나오고 인기를 얻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10대 팬들이 음악계로 들어왔고, 또 동방신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비슷한 보이그룹들, 또 대항마로서의 걸그룹들 또 나오게 됐고, 그런 그룹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의 K-팝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결국 지금의 어떤 K-팝의 뿌리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보아가 너무나 잘 됐었지만 보이그룹은 또 다른 얘기였거든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보이그룹은 자니스가 너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니스가 아닌 보이그룹이 일본에서 성공한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동방신기가 결국은 해냈죠. 너무 바닥부터 신인으로 시작해서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라가고, 뭐 도움 투어를 들고, 뭐 지금은 닛산 스타디움에도 가고 하기까지, 그 여정이 결국은 일본에서 보이그룹의 영토를 개척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참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팀이죠.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팬덤이 있었다는 거, 또 동방신기도 그렇고 오래된 팀들, 뭐 소년시대, 슈퍼주니어 이런 팀들 생각하면은 해외에도 팬들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 그런 게 결국은 팀을 유지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국내든 해외든 팬덤이 굳건한 거. 아직까지 이만큼 된 팀이나 회사가 없긴 하죠. 이벤트성으로는 모일 수 있어요. SES도 20주년에 뭉쳐가지고 앨범 냈었고, 동방신기는 사실 이벤트성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국내에서 공백이 좀 길었지만은 일본 활동이 있었으니까 꾸준히 이어지는 거는 결국은 그런 팬덤이 받쳐줘야. 왜냐면은 대중은요 쉽게 잊어요. 눈앞에서 사라지면 금방 잊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팀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치만은 팬들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그런 팬들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 가수들에게 어떤 음악적인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는 참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나 많은 작품을 보여줬고 너무나 많은 색깔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매번 새로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팀들은 계속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그 레거시가, 그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사실 이 정도의 팀은 웬만한 곡은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동방신기라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K-팝에서. 사실 20년 된 그룹이 흔치는 않거든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앨범들 티저 이미지나 영상을 봐도 뭐 여전히 전성기 때처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참 마음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좀 이들의 활동이 쭉 이어지면서 이 브랜드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